83 되신 현역 한의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강조하신 건강 비법을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공감해 주셨는데, 한의사님께서는 지금도 한의원에서 환자를 돌보시면서 여러 가지 건강 정보와 꿀팁을 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하실 수 있는가 하고 놀라워하시는데, 저 역시 그 놀라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한의사님이 특히 강조하신 내용 중 하나인 이곳이 굳으면 10년 빨리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곳은 바로 목과 어깨 주변, 즉 승모근과 경추 주변이라고 합니다. 물론 몸의 다른 부위도 중요하지만 목과 어깨가 굳어버리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은 물론 신경계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댓글 보니 목이 뻐근해서 밤낮 없이 고통에 시달린 분들, 어깨가 굳어 소화까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한의사님 말씀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봄이 온 줄 알았네, 봄이 지난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라는 시 구절을 남기시면서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셨다고 하시더군요. 꽃잎이 떨어져 바람인 줄 알았더니 세월이었다는 시, 그리고 눈물이 떨어져 슬픔인가 했더니 그것도 세월이었다는 시를 떠올리며 몸 건강도 시간 지나고 나서야 더 크게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 저도 참 공감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건강 관리를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한의사님은 83이 되신 지금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시며 본인 스스로를 쉬지 않고 단련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 병원이 어디냐, 꼭 한번 찾아뵙고 싶다는 말씀을 댓글로 남기셨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정확한 위치나 연락처를 공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병원의 위치나 이름보다는 그분이 전달해 주시는 건강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메시지와 함께 나이 들수록 주의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습관,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유해 주신 경험담과 고민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의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령일수록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 뒤쪽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두통은 물론 불면증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어깨와 목에 쌓여 결림과 통증이 생기는 일이 잦아지면 자율신경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댓글 중에는 밤새도록 고통 때문에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울었다는 분도 계셨고, 목이나 승모근의 통증이 너무 심해 침과 물리치료에만 의존하던 분도 꽤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목과 어깨가 굳어버리면 몸 전체가 고장나는 일이 허다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한의사님이 강조하신 이곳이 굳으면 10년 빨리 간다는 말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 임상 경험에서 비롯된 조언이라고 합니다. 목과 승모근의 뭉침이 장기간 계속되면 심장이나 뇌혈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겠죠. 이어서 한의사님이 말씀하신 70대가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 습관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70대뿐 아니라 60, 80 혹은 그 이하의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습관을 버리느냐가 결국 건강 수명에 큰 영향을 주니까요. 첫 번째로 꼽으신 습관은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시간 지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목을 앞으로 쭉 빼고 계시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 거북목이 되면 자율신경이 계속 자극되어 온몸이 편안하지 못해집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간 목의 통증과 싸워오셨는데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그때뿐이라며 좌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자세 교정 운동을 시작하고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습관화하니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침 맞고 나면 며칠 뒤에 다시 아팠는데 지금은 한결 편해졌다는 경험담 정말 많습니다. 한방에서도 치료가 중요하지만 결국 스스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는 수면 부족 또는 불규칙한 생활입니다. 나이가 들면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늘어나죠. 댓글만 봐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안정을 취하기 위해 약에 의존한다고 하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의사님 말씀에 따르면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면 그 영향으로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평소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면 그게 다시 목과 어깨 근육까지 영향을 주고 통증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때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령 자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고 스마트폰은 멀리 두시거나 어두운 조명을 사용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줄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과도하게 병원이나 의료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어떤 병원은 며칠 뒤에 또 오라고 해서 억지로 약을 늘려 처방한다거나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진료 횟수만 많아진다는 불만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나 병원 시스템 자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외래 진료를 반복하는 대신 스스로 생활 습관을 고쳐서 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한의사님도 병원을 다니되 나를 고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도 좋지만 몸을 움직이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과식 또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예전만 못하죠. 그런데도 탄수화물과 지방을 과하게 섭취하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즐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나이에 배불리 먹는 게 낙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목과 어깨가 뭉치고 복부 비만이 생기고 소화불량과 함께 혈압이 올라간다면 결국 전신 건강에 악영향이 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댓글 중에는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자세, 그리고 식탐 부리지 않고 채식 위주로 생활하는 게 건강한 인생길이다라고 공감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도 크게 동의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나 지인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건 좋지만 늘 과도한 식사나 영양 불균형이 이어지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지나친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가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서운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호르몬 분비가 달라져서 근육과 신경이 긴장하게 됩니다. 목과 어깨를 굳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트레스죠. 어떤 분은 목 뒷부분 등에 둥그런 혹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지방 종일 수도 있다고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몸을 자주 풀어주고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분은 뒷목 통증 때문에 머리까지 아파서 병원에 다니셨는데 우연히 이 영상을 보며 스스로 목 스트레칭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통증이 줄고 수면도 나아졌다는 체험담을 남기셨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특히 노년층일수록 긍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 해소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한의사님이 말씀하신 치명적인 5가지 습관에 대한 요약입니다. 목과 어깨가 굳으면 10년 일찍 간다는 충격적인 표현을 단순히 겁주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오고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생활 습관을 조금씩 고치고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몸을 관리하면 80, 90, 100살을 바라보며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시청자분은 자신이 눈물길이 막혀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겁이 나서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또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힘들다고 토로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나 치료가 있다면 무조건 미루기보다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되 스스로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한의사님께서도 의학은 서양 의학과 한의학이 다르지만 결국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목표는 같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 즉 개인의 노력과 마음가짐이 곧 질병 치료와 예방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목과 어깨 관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의사님은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을 포함해 전신의 기운순환이 목에서 크게 좌우된다고 강조하십니다. 특히 자율신경이 모여있는 경추 주변이 굳어 있으면 불면증은 물론이고 소화기 계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깨 통증이 줄어드니 소화가 잘 되고 또 피부 트러블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몸은 이어져 있다는 말 정말 실감나지요.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생활 습관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호흡법입니다. 평소에 숨을 얕게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TV 앞에 오래 앉아 계시다 보면 어느새 호흡이 가슴 위쪽에서만 짧게 이루어지기도 하죠. 한의사님은 깊은 복식 호흡을 권장하십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빵빵하게 나올 정도로 들이쉬고 내쉴 때는 천천히 배를 집어넣으며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횡격막이 아래 위로 잘 움직여서 혈액순환에도 좋고 내장 기관의 움직임도 활발해진다고 하네요. 더불어 마음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댓글 중에는 목이 좀 편안해지니까 밤에 잠도 조금씩 잘 오더라. 전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깨가 뻐근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컨디션이 좋아졌다라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목이나 어깨 통증, 그리고 불면증으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복식 호흡과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루 일과 중에 어떻게 목과 어깨 건강을 챙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루틴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기지개를 켜면서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때 목 뒤쪽을 살짝 만져주면서 근육이 너무 뻣뻣하지 않은지 확인해 봅니다. 혹시 통증이 심하다면 무리하지 말고 목을 부드럽게 앞뒤로 젖힌 다음 귀가 어깨에 닿을 듯이 좌우로 기울여 줍니다. 심하게 아프다면 바로 병원을 찾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하겠지만 대개는 이런 가벼운 동작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난 뒤에도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어깨를 둥글게 돌리는 동작을 여러 번 해보세요. 혹은 벽에 등을 붙이고 선 상태에서 양팔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낮에 잠깐 의자에 앉아 있더라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 하늘을 보는 자세를 취하면 목 뒷부분이 시원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집안에서라도 발을 좀 걸으며 긴장을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걷는 동안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려주고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관절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기 쉽지만 몸을 움직여야 혈액순환도 되고 근육과 인대가 굳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